안녕하십니까. 설득컴 세미나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머의 설득 효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논문 해설이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고 그걸 보고 이 또 동영상을 보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논문은 제 제자였던 양성현 석사와 제가 2015년도에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 한국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공식적인 학술지인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에 실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 논문은 스피치 연설을 할 때 우리가 크게 연설이 정보 전달 연설과 설득하기 위한 스피치가 있는데, 근데 스피치에서 우리가 또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유머를 사용하는데 특히 그 유머가 자기 편말을 사용했을 경우와 타인 편말을 사용했을 경우에 설득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 이제 실험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 하고 또 이런 유머에 관한 연구가 어렵기도 하고 재밌는 게 그 유머를 실제로 실험 연구를 하려면 유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웃긴 내용을 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침 우리 여기 첫 번째 저자인 양성현 석사가 본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한 연설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다가 유머를 썼고 유머도 자기 폐마와 타인 폐마 유머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자기가 실제로 실제 연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온라인을 통한 실험 조사를 하면서 그 연구를 했는데 너무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우리 양성현 우리 저자가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연구를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피치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 사회에 이렇게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죠. 우리는 이 스피치를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누구 와서 기념 축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기념 축사 아니면 감사의 어떤 스피치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근데 이제 그게 하기는 하는데 설득의 그런 스피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부 교육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약한 편이죠. 근데 그러나 또 몇몇 나라들은 특히 서양에는 이 스피치의 어떤 역사의 전통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스피치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일상생활에서도 스피치를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피치에 대한 교육을 앞에 나가서 어떻게 자기가 조리 있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적인 스피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 중, 고, 대학교에서 스피치를 많이 가르치죠. 근데 대학교도 많은 학교들이 그거를 이제 필수로 해서 스피치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피치에 대해서 또 연구도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중요 스피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면, 내용적인 면, 또 표현의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딜리버리 연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평론을 많이 하고 있으니 레토릭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편에 속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정보 제공 스피치가 있고 설득 스피치가 있는데
설득 스피치는 정치 연설도 있고 선거 연설, 소개말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설득적 스피치는 유머의 적절한 사용을 권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잘 못하면 사실은 또 실패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스피치를 보면은 특히 서두에 유머를 사용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히 강연 서두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유머를 사용했을 때 잘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그 강연자에 대해서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유머를 사용하는 게 좋아하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반 자기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머는 이건 김재동 그 코미디언이 한 말인데 유머는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인이다. 뭐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 살펴봐도 그렇죠. 유머가 그런 사인이 있고 사람들은 나를 누가 좋아한다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하죠. 근데 자 그래서 유머의 설득 효과에 대한 그 연구들은 엇갈리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화자에 대한 호감이 설득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머의 사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뭐냐면 유머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설득의 효과가 잘 발견되지 않았던 걸. 그래서 그루너는 유머의 우월 이론에 근거해서 제가 지난 강의에 유머의 우월 이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유머는 자기 폄하 유머가 있고 타인 폄하 유머가 있다.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 폄하 유머는 딴 사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딴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약간 망가뜨리면서 다 같이 웃는 거죠. 근데 이 뒷담화도 사실은 그런 유머가 갖고 있고 어떤 경우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놀려서 우리가 이제 웃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고 하나는 이제 자기의 이제 그 못난 점들 뭐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웃기는 게 이제 자기 폄하 유머인데 사실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폄하 유머를 아주 적절하고 능숙하게 이제 잘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자기 휴머를 하려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들은 이제 그 어떤 평등한 마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좀뭐 겸허함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런 이제 자기 폄하 휴머를 하기 힘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연구가 되게 중요한데 해크만이 1988년에 하나의 연구를 하고 이분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연구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스피치에서 자기 폄하 유머와 타인 폄하 유머를 사용하면 효과가 어떨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별다른 그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 그러지는 않고 이게 실제로 이거를 잘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머를 잘 사용하면은 이게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은 자기 폄하 유머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공신력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겠죠. 자기 폄하를 하면 공신력을 낮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공신력이라는 게 source credibility라는 게 사실은 설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자기를 비하하게 되면은 제가 뭐 사실 일도 아닌 게 없어요. 뭐 제가 공부해 본 거는 정말 그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웃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공신력의 결정이 낮추겠죠. 그러나 꼭 유머를 하는 그 소재가 꼭 그 주제에 관한 자기 지식과 꼭 관련돼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게 자기 폄하 유머를 사용했을 경우에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 어디에 가면 꼭 이제 그래서 적절하게 유머를 쓰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의 은혜라는 그 노래 어머니의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뭐 이런 노래인데 거기 2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아들 이름은 뭐죠? 사람들 잘 모르면 바로 접니다. 정성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의 정성은 한이 없어라.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유머를 쓰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웃기는 그런 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관련돼서 웃겼기 때문에 공신력이 낮아지고 근데 또 타임 폄하 유머를 사용하게 되면은 강의 이제 인품을 낮게 평가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그 핵금의 연구는 설계와 분석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강연자에 대한 호감도가 이제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유머 감각, 청자 유머 감각이 잘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잘 통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게 불치하는 결과가 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월 이론이 있다. 그래서 우월 이론 그래서 이 연구는 그 이제 그걸 두 개를 비교한 거죠. 근데 그래서 광고 유머에서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유머의 사용은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호감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김세영과 정성은 이 방송학부의 논문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의 의사인 화자가 유머를 사용했을 때 주목을 증가시키고 호감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떤 설득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근데 여기서는 근데 거기서 사용한 거는 자기 폄하 휴머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그러나 거기서는 자기 폄하 타인 폄하가 비교가 된 건 아니었죠. 근데 그래서 웃음의 유머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우월 이론은 웃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무지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느끼는 우월감이나 안도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웃음이 유발된다. 뭐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기 폄하의 유머는 긍정적 영향, 설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득적 스피치에서 연구는 부족하다. 근데 해크만의 연구 아까 설명했을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폄하, 타인 폄하, 유머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스피치를 들려준 뒤에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했다. 그랬더니 자기 폄하 유머를 사용할 경우에 공신력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강연자의 인품이 낮게 평가됐다. 그러나 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폄하 유머를 조작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청을 못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메시지를 사용하였다. 근데 경청이 주제인데 그러니까 공신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가설들을 내세우고 공신력은 이게 이제 공신력 꼭 낮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공신력이 다르게 꼭 지적되는가? 유머 사용에 따라서 공신력이 떨어지는가? 뭐 이것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 거고 그래서 강연 주장에 대한 청중의 태도는 더 긍정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머를 자기 폄하, 타인 폄하를 한 것에 따라서 강연자의 강연에 대한 질의 지각 평가가 달라질 것이냐, 강연이 얼마나 좋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인가 했고 마침 그때 이제 첫 번째 저자가 그 굿네이버스 NGO에서 어떤 홍보 담당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굿네이버스 참여를 권유하는 이제 강연 영상을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무선으로 할당이기 때문에 실험이 됐고 그래서 20대, 30대의 그 패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 NGO에 대해서 NGO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NGO 취업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희망적 부역자 이렇게 했는데 메시지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이거 보면 하는데 맨 처음에는 유머를 비사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폄하 유머를 넣어서 한 게 있고 타인 폄하 유머를 사용한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굿네이버스를 아십니까? 질문은 굿네이버스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곳이냐? 저희 아버지께서도 너 네이버에 업체 입사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자기 표현 유문하고 여기는 약간 월드비전과 초록우산 요거를 약간 까는 그런 그런 유머를 사용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 지각을 여러 가지 문항으로 측정을 하고 강연자에 대한 품질도 측정하고 청중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래서 타인 폄하 유머를 잘 지각했는지 자기 폄하 유머를 또 잘 지각했는지 이게 조작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고 NGO에 대한 관심 정도와 이런 걸 이제 그 개인 유머 감각을 잘 통제를 해서 그 효과를 통제를 해서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이터는 사실은 이런 연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데 그 참 웃긴 그 메시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결과가 복잡하게 나왔지만 몇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유머 감각이 자기 폄하 지각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걸 나타났다. 요거는 이제 조작 검증을 한 거죠. 근데 조작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머 유형에 대한 강연자의 호감도 차이. 자, 그래서 그 호감도가 그 이제 두의 뭐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유머 감각은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유머 관심 정도와 유머 유형과 호감도 간의 요 3웨이 3단계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NGO에 대해 관심 정도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나누어서 이제 알아봤더니 저관심 정도에서는 강연자에 대한 호감도 유머 유형이 강연자에 대한 호감도에 차이를 보내지 않았지만 고관심 집단은 강연자의 호감도에 유머 유형이 강연자의 호감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다. 성별도 나타나고 그래서 또 세 가지 유머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사후 검증으로 했더니 무유머 조건과 자기 폄하 유머 조건 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무유머 조건보다 자기 폄하 유머를 사용했을 때 강연자에 대한 호감도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를 한 거죠 우리가. 공신력은 자기 폄하 유머를 사용한다 해서 공신력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게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호감도가 자기 폄하 유머를 사용했을 때 고관심 집단에서 가장 그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를 했고 그리고 강연 주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복잡했지만 이것을 봤더니 이 그래프가 있는데 품질에 대한 지각도 보면은 자기 폄하 유머를 사용했을 때 고집단에서 고집단의 경우는 자기 폄하를 사용했을 때 타인 폄하 유머란 무유머 조건보다는 더 이제 품질에 대해서 더 높게 하는 게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한 수용 의도, 그러니까 내가 굿네이버스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주장에 대한 어떤 인정, 접수에 대한 거기서는 특별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 폄하 유머와 타인 폄하 유머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 폄하 유머를 사용했을 때 일정 정도 설득에 관계되는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관심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만 그렇게 나타났다. 이게 우리 양성현, 정성원 연구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유무에 관한 실험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어떤 자원과 어떤 그런 인적, 물적, 뭐 경제적 이런 자원과 시간이 풍부하다 보다 체계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세 번째 유무에 관한 세 번째 논문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안녕.